우리 일반적으로 남편을 집안의 가장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가장은 집안에서 가장 어른이라는 의미입니다. 당연하죠. 내가 나의 아내도 나의 자식들도 모두 보살펴야 하니까 말입니다. 물론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가장이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을 때 그 집안은 불행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과연 좋은 남편은 무엇일까요? 좋은 아버지는 무엇일까요? 또 좋은 가장은 무엇일까요? 진정 집안을 일으키는 진짜 가장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알아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안을 제대로 다스리는 좋은 가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를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말을 하죠. 절대 자신의 집안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운을 얻을 수도 없고 운을 얻어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다는 거예요. 가장을 집안의 기둥이라고 하죠. 기둥이 든든해야 그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안전한 것입니다. 하지만 현 시대에는 참 가장의 역할을 못하는 사람들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말 참 많이 하죠. 이는 개천이 용이 살 수 있을 만큼 맑아야 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개천이 이렇게 맑도록 운이 살아나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의 역할이며 가장의 의무인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가장의 역할이 사라지게 되고 가장의 역할이 희석되다 보니까요, 개천에 용이 살 수 있는 이 맑은 물이 없어지게 되었고요. 이렇다 보니 이 개천에서 용이 날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한 심리학 기관의 설문에 의하면요, 어머니보다 아버지의 인성으로부터 자녀의 인성이 형성된 경우가 2배 이상 많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기본 인성을 만드는 것 아버지라는 겁니다. 정말 아버지는 자녀의 거울입니다. 가정의 행복을 만드는 것도 아버지요, 자녀의 인성을 제대로 만들어 진정 용이 되도록 만드는 것도 아버지라는 겁니다. 자, 이제 자녀를 용이 되도록 만드는 아버지, 가정을 살리는 아버지는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인식하는 아버지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의 시대에는 남자의 역할이 자식의 훈육, 대외적인 활동, 경제적인 부를 만드는 모든 것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가족들이 쓰는 모든 돈도 벌어야 하고요, 또 자식 교육도 시켜야 하고요, 가족 간의 모든 대소사를 챙겨야 하는 것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단지 가정의 경제적인 지출만이 여성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아내가 경제적인 활동하는 집 많죠. 자식의 훈육은커녕 자식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집안의 대소사는 어떤지 모르는 남성들 너무 많죠. 아내에게 고마워하고 미안해하며 자식들에게 미안해하세요. 이렇게 자신의 의무는 방기하고 모든 책임을 아내에게 돌리는 그러한 남성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자식들이 배우는 것 역시 그러할 것이고요, 자식들이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 역시 특별한 사람이다 라는 그 생각하지 않을 거 당연하겠죠. 이러니 나약한 아들이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결혼 안 하려는 딸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에서 용이 나올 리 만무하겠죠. 두 번째, 사랑이 진정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가 되는 길은 무엇일까요? 이는 아내가, 자식이 판단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결코 무슨 보편적인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잘해도 아내가 이를 싫어한다면요, 나는 나쁜 남편이 되는 것이고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자식이 이를 싫어한다면 나는 나쁜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아내로부터 사랑받는 남편, 자식들로부터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겠죠. 다시 말해 모든 기준을 절대로 나에게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내의 눈높이에 맞추고 자식의 눈높이에 맞추시라는 거죠. 즉 이는 관심입니다. 관심 없이 돈만 주는 남편, 또 그런 아버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아내의 변화에 신경을 쓰고요, 자식의 관심사에 같이 고민해주는 그런 아버지가 되어야 비로소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절대 이기적이고 편협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경계하는 사람이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는 가정에서는 특히 더 중요합니다. 내가 싫더라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싫은 것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또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내 자식들이 나중에 바른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요. 올바른 대인관계를 통해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가정에서는 절대 내세우지 마세요. 아내가 알아서 챙겨주도록 해주는 그런 남편이 되어야 하고요. 자식이 아버지 이거 좋아하시잖아요 라는 소리가 나오도록 하는 그런 아버지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이 가정에서 용이 나올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고요? 이것이 질서이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또한 내 생각을 자식들에게, 아내에게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자식들에게는 그들만의 세계가 있다는 거 인정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단지 그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늘 관심을 갖고 조언을 해주는 그런 지혜로움, 이를 통해 진정 아버지로서 존경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가 절대 독재적인 남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못난 놈이요, 집안에서 큰 소리 치는 놈입니다. 이런 사람은 놈이라고 해도 됩니다. 이는 가정을 망치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 밖에서는 자기 소리도 못 내는 사람일 것이라는 거 당연합니다. 얼마나 못났으면 집안에서만 큰 소리 칠까요? 진정 남자는 강해야 할 때 강할 줄 아는 사람, 약해야 할 때 약할 줄 아는 사람이고요. 약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은 기둥입니다. 기둥은 말을 못해요. 그 자리에 그냥 묵묵히 서 있을 뿐이죠. 항상 집안에서는 가장 약한 사람이 되세요. 대신 집 밖에서, 직장에서 큰 소리 치세요. 자식의 길을 죽이려는 아버지가 되지 마시고요. 자식의 길을 살려주는 아버지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이 가정에서 용이 나옵니다. 다섯 번째가 사랑을, 자상함을, 옳고 그름을 보여주어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아내를 위해 희생할 줄 아는 남편이 되세요. 또 자상함은 관심입니다. 자식의 모든 행동에 관심을 갖는 아버지가 되세요. 옳고 그름은 용기입니다. 자녀에게 진정 용기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그런 아버지가 되세요. 이를 통해 내 아내는 행복이라는 것을 얻을 것이고요. 내 자식은 진정 용으로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개천에서 용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참 많았습니다. 이는 남편의 늦은 귀가에 따뜻한 밥 한 공기를 아랫목에 묻어두시는 그 어머니의 정성에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늦은 귀가 속에 손에 들려 있었던 자식을 위한 통닭 한 마리에 그 사랑 속에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관심과 사랑을 먹고 자란 자녀 절대로 잘못될 수가 없고요. 위함과 보살핌을 얻고 사는 아내 절대로 문제를 일으킬 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이는 모두 가장인 남자의 역할입니다. 또한 이러한 든든한 가장의 역할 속에 살아가는 가정, 반드시 운을 얻고 이로 인해 행복을 얻는다는 거 당연한 이야기겠죠. 하지만 현실 속에는 왜곡된 서구의 문명 속에 자기의 이득만 취하려는 남성들이 참 많아졌고요. 자기의 편안함만 취하려고 하는 남성들 참 많아진 거 사실입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남자라면, 사나이라면 내 가정을 위해, 내 자식을 위해 나를 내려놓을 줄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진정 나중에 더 큰 행복으로 보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말씀 꼭 명심하셔서 여러분 가정에 늘 행복과 번영, 부가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